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대표 인물로 이효리가 많이 언급되는데 뭔가 발언들이 잠깐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왜 타인을 조종하는 방식을 택할까?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이들은 얼핏 비슷한 거 아닐까 싶지만 전혀 다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 즉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자존감, 자존심, 나르시시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대표 인물로 이효리가 많이 언급되는데 뭔가 발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평가예요.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대표 인물로 이효리가 많이 언급되는데 뭔가 발언들이 해탈한 정신 승리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어찌 보면 직업적 특징 때문인지 나르시시즘도 강해 보이는데 자존감도 높아 보이는,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은 어느 정도 교집합이 가능한 걸까 궁금해지네요. 되게 교과서적으로 풀이하자면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와 압박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도 낮을 뿐더러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줄 안다고 하죠. 그렇다면 자존심은 뭐가 다를까요? 자존심이란 특정 성과나 자질에 대한 자긍심을 의미하며 외부적인 성취나 인정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즉,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자존심이 좌지우지되는 걸 의미하죠. 자존심이 세다. 왜 자존심이 높다고 표현하지 않고 세다고 표현할까요? 네거티브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존심이 세다는 표현은 해당 개인이 자신의 견해나 가치에 대해 융통성이 적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자존심이 세다는 표현은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비판을 받거나 자신의 가치가 도전받을 때 더 두드러집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자존심이 세다는 표현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네,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요.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지위 등으로밖에 지표를 만들 수가 없는 종자들입니다. 상대를 바보로 만들거나 비난하면서 자기 의견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거나 가르치고 자기 의견이 틀렸을 때조차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 탓으로 화제를 돌리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 보호 방어 기제, 즉 비판을 못 견뎌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넌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랬구나. 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죠. 자신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릇의 용량이 한정돼 있으니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타인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처럼 나르시시즘과 공감 능력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정도를 상하로 따진다면 하수들은 가끔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망이 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수들, 나르시시스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잠깐.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왜 타인을 조종하는 방식을 택할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1. 권력과 우월감에 대한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종종이 아니라 늘상인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러한 우월감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여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조종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겁니다. 2. 자신의 필요 충족. 나르시시즘적 인물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타인의 것보다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중심적인 목표 달성 방식의 일환입니다. 3. 감정적인 공감 부족. 나르시시즘적 인물은 그냥 나르시시스트라고 할게요.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족은 그들이 타인의 감정이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는데 더 쉽게 나아가게 합니다. 4.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거부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그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그들은 비판적인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만으로 소름 끼치네요. 이혼 중인 남편의 퍼포먼스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쇼츠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무시 또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니까 최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 자기애적인 공급의 필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칭찬, 존경, 그리고 주목을 포함하는 자기애적 공급을 탐구합니다. 타인을 조종하여 이러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자존심이 센 사람 특징이랑 비슷하죠. 정리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심이 센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나르시시즘이 강할 우려가 있다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는 교집합이 거의 없네요. 다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카메라 혹은 다른 이들 앞에서는 자존감이 강한 척,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효리님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혼 중인 남편 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한 영상들이 있는데 실상을 아는 제가 보면 엄청 가식적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다음에 몇 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